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어째서 어제까지의 나날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 믿은 걸까? 왜 좀 더 착하게 굴지 못한 거지? 고생했다. 수고. 오늘은 어땠냐? 도시락은 다 팔렸어. 주먹밥이 조금 남았고. 다 파느라 애썼구나. 칭찬하노라. 포인트를 다 모은 손님이 연달아 3명 있었어. 드디어 모았나 보군. 김도시락 소녀이려나? 정답. 주먹밥 2덩이 손님이랑 닭튀김 도시락 손님이랑 김도시락 소녀. 음료 1개도 덤으로 드렸냐? 응. 좋아하는 음료로 골라가라고 말했어. 좋아하든? 다들 싫은 얼굴이었어. 역시 매력이 없었던 게로군. 경품은 건네줬고 나눠줬어. 반응이 어떻더냐? 다들 석연찮아하는 표정이었어. 그걸로 됐다. 분명 각자 잘 진행될 거다. 나눠주는 나조차도 석연찮은데? 괜찮다. 그게 네 능력이니까. 그걸로 된 거야. 그나저나 경품 상자가 텅 비었어. 다시 떠오르는 게 있을 때 보충하면 돼. 네 능력이다. 스스로를 믿어라. 저녁 무렵 아버지와 문자를 주고받은 뒤 시계를 봤다. 6시가 지나고 있었다. 종일 답답하기만 한 흐린 날이었지만 여전히 밖은 밝았다. 날이 저무는 속도가 꽤 늦어졌다. 5월. 빨리 지나가 버려라. 5월아. 내가 1년 중에 가장 싫어하는 날. 밤부터 비가 올 것 같다. 일기예보로는 그렇다. 5월에 비 내리는 밤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5월 이 녀석아, 냉큼 지나가 버리고 빨리 장마 나와라. 장마도 좋아하지 않는 데다 손님의 발걸음도 뜸했을 테지만 5월보다야 낫다. 가게 밖으로 나갔다. 2사람이 겨우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다란 보도에 서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희미하게 치자나무 꽃향기가 났다. 새 집 옆에 있는 빌딩의 정원수에서 치자나무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향기. 도시락은 다 팔렸다. 오늘은 그만 가게를 접어야지. 그리고 텅 빈 경품 상자. 살짝 쓸쓸해진다. 이제 곧 포인트를 다 모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택시기사 손님.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경품 가운데 하나는 분명 그 사람 몫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경품 상자는 텅 비었다. 그러니 택시기사 손님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없겠지. 그런 법이다. 실망인데. 경품 상자는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다.
A4 용지 한 다발이 쏙 들어갈 만큼 커다란 나무 상자다. 원래는 소면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중학교 시절 친구인 고바야시 씨가 백중날 선물로 보내온 것이다. 얼마 전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 이건 경품으로 제격이겠는데? 하고 영감이 떠올라 사온 게 고양이용 사료가 담긴 작은 봉지였다. 그리고 백엔숍에서 어머니 날 카드를 발견했을 때도 곧장 느낌이 왔다. 도시락에 쓸 일회용 재료를 사러 도매 상점가에 갔다가 막과자 가게에서 미스한즈가 담긴 과자 봉지를 발견했다. 제각각 사와서 경품용으로 준비해둔 크림색 종이봉투에 포장한 뒤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누구를, 어느 손님을 위한 경품이 될지는 나도 모르는 상태. 오늘 주먹밥 2덩이 손님과 닭튀김 도시락, 김도시락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 봉투는 주먹밥 2덩이 손님을 위한 경품이구나. 이건 닭튀김 도시락 손님을 위한 거고. 이쪽은 김도시락 소녀의 몫이야. 그래서 나는 경품을 건넸다. 그걸로 끝. 경품은 분명 손님들에게 저마다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을 것이다. 물론 봉투를 만져보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다. 주먹밥 2덩이 손님에겐 미스한즈가 담긴 과자 봉지, 닭튀김 손님에게는 어머니 날 메시지 카드, 김도시락 소녀에게는 고양이용 사료가 담긴 작은 봉지. 나야 영문을 알 수 없을지언정 손님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었으리라.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개운해졌을까? 좋아해줬으려나. 네 능력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맞아. 아버지 말 맞다나 그게 내 능력인 모양이다. 믿어도 되는 걸까? 별다른 수도 없지만. 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맥이 끊기는 일 없이 전해져 왔다. 우리 집안의 능력이지. 아버지는 엄숙한 어조로 말하곤 했다. 원래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농담을 던지는 타입이다. 어디까지 믿어도 될지 종잡을 수 없는 면은 있다. 조상이라니? 누구? 나는 물었다. 아베노 세이메이. 아버지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정말이야? 나는 기겁했다. 엄청 유명한 인물이잖아. 그의 사촌이었지. 사촌? 김새다. 막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아베노 세이메이의 아버지는 아베노 야스나란 사람이었다. 구주노하란 이름의 여우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세이메이가 태어났지. 오, 한 번쯤 들어봄직한 전설이다. 구주노아에겐 여동생이 있었다. 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타쿠리노하란 이름이었지. 오,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다. 가타쿠리노하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낳은 분이 바로 우리 집안의 시조씨란다. 가타쿠리노아 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분은 이름이 뭔데? 그건 전해지지 않아. 엥?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아베노 야스나와는 달리 신분도 그리 높지 않았으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게지. 귀족 계급도 무사 가문도 아니었던 건 확실해. 기스라는 성씨도 메이지 시대까지는 숨겨온 모양이더구나. 뭐가 뭔지?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었다.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데? 성이 기스니까 조상이 여우였다는 소린가? 그런 농담에서 탄생한 전설일 가능성도 있겠네. 어쨌든 아버지의 혈통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한 연유로 아베노 세이메이의 가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스 가문도 대대로 점술과 주술을 물려받아서 사람들과 접촉하며 목숨을 부지해 왔다는구나. 점술가였다고? 서민파 점술가다. 귀족이나 무사는 아베 가문 쪽이고 서민은 그 사촌인 기스 가문 쪽이지. 하긴 요즘 세상에도 흔하잖아. 인류 브랜드 상품에는 유사품이 따라다니는 법이니까. 아버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진품이랑 기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이하잖아. 짝퉁 같은 거란 뜻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더욱 떠름해 보였다. 믿어라. 우리 가문의 유래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틀림없다니? 가계도 같은 거라도 있는 거야? 없다. 맥 빠졌다.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뭘 믿으라는 건지. 증거는 있어? 너랑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잖냐? 그 자체가 증거야. 아버지는 당당했다. 물론 조상님이 계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건 사실이겠지만 가타구리노아 씨를 전승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나? 누가 속을 줄 알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나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어지간히도 집요하구나. 문서나 족보는 없지만 말이다. 대대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지 않냐? 당연하다는 듯 아버지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게다가 대대로 우리는 능력도 물려받았지. 맞다, 능력. 내게는 현실감 제로다. 어떤 능력? 나 같은 경우엔 일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았지. 네 엄마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일 덕분이었으니까. 히나타, 네가 태어난 것도 그 능력 덕분이나 마찬가지야. 예전에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였다. 그 시절에 엄마와 알게 되었다고 한다. 히나타, 너 역시 능력을 타고났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나는 거의 믿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럴까? 마냥 의심만 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지는 별난 사람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웃었다. 맞아. 근데 재미있잖니? 그렇긴 한데. 하지만 상당히 별나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능력 말이야. 진짜일까? 그럼? 엄마는 딱 잘라 말했다. 믿는 거야? 믿지. 자,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사온 슈크림 먹으렴?
엄마는 아버지보다 한참 젊었다. 20살쯤 연하였다. 외할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결혼할 때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아버지는 말하곤 했다. 그 탓인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어차피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와도 만난 적은 없다. 나는 아버지가 꽤 나이가 들었을 즈음 얻은 딸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내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가 여자 혼자 힘으로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 모두 직업이 점술가였단다. 아버지는 젊어서 점술을 익히셨지만 병으로 쓰러지셨지. 어머니가 그 뒤를 이으셨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다. 아버지는 뒤를 잇지 않았어? 점술 공부를 게을리했으니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능력도 강하지 않고.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했고 엄마는 아버지를 믿었다.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그건 아버지가 지닌 능력을 믿는다는 전제가 깔린 이야기다.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술이라는 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단 소리야? 아마도. 굉장한 능력이네. 나는 감탄했다. 왜 공부하지 않은 거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디서든 천하무적이잖아. 부자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긴. 아버지는 딱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럭저럭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점술가셨다. 하지만 늘 가난했지. 어째서? 자신의 무력을 채울 요량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말하는 부자라는 건 그런 의미겠지? 당연하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한다든가, 경마나 경정에서 큰 돈을 딴다든가, 천박하고 더러운 걸 생각하고 있었겠지? 제대로 보셨어요. 죄송하네요. 나도 그랬다. 뭐야. 맥이 탁 풀렸다. 아버지도 다를 바 없었다는 거지. 공부를 해봤다만 딱하게도 동기가 불순했지. 그래서인지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더구나. 어머니에게서 넌 가망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 점술가는 타인의 운명을 읽을 뿐 그런 일이라고 하셨어. 과연?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했다.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점술은 어떤 종류였어? 아버지는 타로점을 잘 보셨다. 어머니는 수정구슬이었고. 그게 뭐야? 나는 기가 막혔다. 타로도 수정구슬도 서양에서 유래한 거잖아. 그렇지. 아베노 세이메이랑은 전혀 상관없잖아. 우리 가문은 사촌의 핏줄이라고 말했잖냐. 여하튼 서민파니까 그런 부분에선 너그러운 면이 있었다. 좋게 말하자면 진취적 기상이 풍부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는 뜻이잖아. 생각해보면 이런 아버지를 좋아하게 된 엄마도 퍽 별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능력 덕분이라는 게 정말일까?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엄마는 결혼한 걸까?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물어볼 걸 그랬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더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에린 목소리입니다.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갓토겐 지음, 양지훈 옮김, 필름 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갓토겐.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랐다. 일본 대학 예술학부 문예학과를 중퇴했다. 현재 일본 추리작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많이 떠올랐어요. 특히 오늘 읽어드린 주먹밥 두덩이 손님 부분에서 제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했죠. 그런데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제 친구한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는 제 동생과 저 이렇게 둘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왔었죠. 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비밀 이야기도 많이 나누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안 곳곳에 두어져 있던 동전들이 없어졌었나 봐요.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죠. 처음엔 큰딸인 제가 의심을 받았어요. 가져간 거 아니냐고. 전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런데도 몇 날 며칠 동전들이 계속 없어지는 걸 보니까 엄마가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뭐 엄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대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자 저도 친구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네가 돈 가져갔냐고. 당연히 친구는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가 가져갔잖아. 그렇게 단정짓는 말로 대화를 했던 것 같고 그 친구는 굉장히 화를 냈죠. 그 친구의 마지막 얼굴과 그 표정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몇 번이고 사과하러 그 친구 반에 들렀었는데도 친구는 화를 풀지 않았어요. 용서받지 못했죠.
그렇게 그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었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도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 친구를 볼 수 있다면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내가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좀 울컥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마구마구 떠올랐거든요. 어, 이 책은 끝에 가면 갈수록 반전? 반전 같은 게 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순식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쉽게 써 있기도 하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 내용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회사 휴게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 회사가 입점해 있는 복합 빌딩 뒤편에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없고 가늘게 뻗은 하얀 목련나무와 천리향 덤불, 등받이 없는 벤치가 하나 있을 뿐이다. 이따금 먼저 온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포기하고 회사로 되돌아간다. 보통은 아무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 알 수 없는 공원. 설마 하니 나의 휴식 시간을 위해 존재할 리는 없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지트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약이 오른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5월 치고는 바람이 살짝 쌀쌀한 탓일지도 모른다. 하늘도 잔뜩 찌푸린 상태. 아침보다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가다랑어포 주먹밥부터 먹는다. 랩을 벗기고 덥석 베어 문다. 맛있다. 간장과 가다랑어포의 조합만으로 천상의 맛이다. 페트병에 담긴 녹차를 마신 뒤 두 덩이째 연어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문득 뭔가 눈에 띄었다. 가방 밑바닥에 있는 손바닥 정도의 자그마한 종이 봉투. 이게 뭐지? 맞다. 도시락 가게에서 포인트로 받은 경품이었지.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본다. 약간 탄력이 있고 차가운 촉감.
안에 뭐가 든 걸까? 개별로 포장한 잼 같은 느낌이다. 과자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이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어? 이상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짐작대로 과자는 맞았다. 다만 내가 기대한 종류는 아니었다. 보통 경품으로 주는 과자는 쿠키나 마들렌 같은 구운 과자를 상상하지 않나? 그것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의 과자 말이다. 빗나갔네. 봉투 속에는 맛과자 가게에서나 팔았을 법한 미스한즈가 들어있었다. 말린 살구에 꿀범벅을 한 과자 2봉지.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적이 있다. 그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새콤달콤하면서 소박한 맛.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맛이다. 오늘의 디저트는 이걸로 할까? 그 순간 요란한 강풍이 휘몰아쳤다. 춥다. 이런 걸 먹었다가는 속이 냉해질 것 같은데. 먹기 싫다.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다. 어쩐지 그립기도 하고. 그리워? 맞다. 이 과자 그리운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맛과자 가게에 갈 때면 그 아이는 어김없이 이걸 사서 먹었다. 초콜릿이나 쿠키보다도 난 미스한즈가 좋아.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웃었다. 취향 독특하네. 누구였더라? 두덩이째 주먹밥은 제쳐둔 채 나는 미스한주 봉지를 열었다. 그리고 과자를 입에 넣었다. 새콤하다. 이 맛. 떠올랐다. 메이였다. 아득한 옛날 초등학생 무렵이었다. 나와 메이는 사이가 좋았다. 3학년 무렵 우리 반에 전학 온 스시마 메이. 계기는 잊어버렸지만 누구보다도 금세 친해졌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이었다. 한 동네에 살아서 등교반도 같았고 하굣길도 함께였다. 집에 갔다가 곧장 메인의 집으로 놀러 가곤 했다. 메인은 아버지가 없었다. 이혼했어, 우리 집. 메인은 태연스레 말했다. 나로서는 무심히 받아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었어.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면 엄마랑 나한테 바로 손찌검을 했거든. 헉, 심하네. 발길질도 했어. 으아, 장난 아니잖아. 역시나 동요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흠.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면서 엄마가 결심한 거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어. 아빠가 깰까봐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하면서 가만히 현관을 나왔지. 살던 곳은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 짐이라고는 스포츠 가방 달랑 하나였어. 다음날 갈아입을 옷 정도만 들어있었지.
전철도 안 다니는 시간이라서 국도변을 계속 따라 걷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어.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어. 엄마가 맞았을 때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아둬서 이혼 자체는 척척 진행되긴 했는데 아빠는 내 양육비는 절대 못 준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어. 그래서 엄마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네 가게가 있잖아. 메인의 할머니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빵집만으로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 메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빨리 나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빵집이라고는 해도 직접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공을 해서 파는 가게였다. 햄과 삶은 감자,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서 마요네즈로 버무린 뒤 얇게 썬 식빵 사이에 넣어 만든 샌드위치나 핫도그 번에 딸기잼과 땅콩 버터를 듬뿍 바른 빵을 팔았다. 점심이나 간편식으로 알맞아서 동네에서는 꽤 인기 있는 가게였던 것 같다. 놀러 가면 간식으로 늘 잼빵이나 땅콩 버터빵을 줬기 때문에 메이는 내게 더욱 매력적인 친구였다. 그런데도 그다지 돈벌이가 시원찮다니. 한 개에 150엔이거나 기껏해야 200엔이잖아. 잘 팔려봤자 개수가 빤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 호리호리한 기에 찰랑이는 머리는 늘 단발. 단정한 눈썹과 기다란 눈매를 한 메이. 메이는 나보다 훨씬 성숙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2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대. 우와. 아빠도 결혼하기 전에는 때리지도 않고 다정했대. 그런데 결혼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기니까 변해버렸대. 걸핏하면 화내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찌검을 하고 발길질을 해댔지. 난 그런 아빠밖에 몰라. 다정했던 시절이 있었다니 못 믿겠어. 어째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몰라?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와는 가족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고. 무슨 뜻이야? 남으로 지내는 편이 나았을 거란 뜻. 나는 혼란스러웠다. 잘 모르겠어. 난 조금은 알 것 같아. 가족끼리는 거리낌이 없잖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일일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야. 메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그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배려해야만 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버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선 늘 있는 일이다. 싸우면 강한 쪽이 이기잖아. 강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건 참지 않아. 말이든 행동이든 전부 자기 마음대로지. 그래서 아빠처럼 돼버리는 게 아닐까?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꽤 사연이 있는 가족이다. 하지만 메이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어른들이 품은 문제도, 그로써 자기가 겪어야 했던 상황도 담담히 이야기했다. 메이는 의젓하구나. 평소 나는 메이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같은 처지였다면 나는 훨씬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아빠를 용서 못해.
그런 아빠와 결혼한 엄마도 나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늘 울분을 터뜨리고 의기소침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기분 나쁜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분명 메이처럼 냉정하게 대처하진 못했겠지. 그래서 우리 집엔 규칙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선을 넘지 말 것. 가능해? 힘들지. 메이는 선뜻 대답했다. 할머니도 엄마도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걸. 시끄러워 죽겠어. 살짝 안심한다. 그렇다니까.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는 너무 심한 말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로 꾹 참는데. 참는 게 저 정도인가 싶지만. 메이는 빈정대도 눕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이혼했거든. 유전인가 봐. 이혼 유전자가 DNA에 새겨져 있는 건지도 몰라. 나는 깜짝 놀랐다. 유전? 이혼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메이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래. 난 애초부터 결혼은 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혼하는 걸 뭐. 글쎄. 그런 말을 내뱉기엔 조금 성급한 게 아닐까?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유전자라는 말까지 한마당에 반론하기란 힘들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는 상당히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질색이야. 사사건건 그렇게 말하는 터라 주저하게 되었다. 바보에다 난폭하고 배려심이 없어. 그래서 싫어. 그런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자를 싫어하지 않았다. 물론 바보에다 난폭하고 툭하면 못난이라고 욕하는 등 배려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은 질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었다. 무라타 말이야. 다정하지 않아? 넌지시 말해보았다. 맞다. 나는 무라타를 좋아했다. 하지만 메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봤자 무라타 쟤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실컷 버릇없이 굴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악을 쓰며 난폭하게 굴 거라고. 그럴까? 나는 반론할 수 없었다. 확실히 내 동생도 제멋대로인데다 그런 느낌이다. 따지고 보면 나조차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남자는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결국 메이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나보다 훨씬 조숙해진 것이다. 나는 메이의 그런 점도 좋았다. 메이는 정말 어른스러워. 장래에 무엇을 할지도 메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확실하게 말하곤 했다. 내가 이어받아서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 건물을 개축해서 빵도 즉석에서 구울 수 있게 할 거야. 부푼 야망도 갖고 있었다. 멋지다. 나는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자신의 장래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직업은 학교 선생님일 때도 파티시일 때도 있었는데 만화나 텔레비전 방송에 영향을 받으며
걸핏하면 바뀌었다. 나는 메이를 좋아했다. 메이와 친구여서 늘 함께 있을 수 있어 기뻤다. 중학생이 되던 무렵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메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소문은 들었다. 6, 7년 전 메이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신 것도 가게를 닫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던 메이. 그러나 이제 더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단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를. 새콤하다. 혀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시큰거린다. 다시 돌풍이 불어와서 추위 때문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살펴봤다. 연어 주먹밥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글렀군.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회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가방 안에는 연어 주먹밥과 미스한즈 한 봉지가 남아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회사로 돌아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를 쫓고 있었다. 나는 메이를 잃었다. 메이와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메이는 5반이고 나는 3반이어서 반은 갈렸으나 아침에는 함께 등교하고 수업이 끝나면 신발장 앞에서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하교했다. 집에 돌아오면 메이네 집에 놀러 갔다. 예전과 변함없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그저 메이에게 5반에서 새로 친해진 친구가 생겼을 뿐. 나카가와 후미카라는 머리가 길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자애였다. 집에 돌아갈 즈음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메이는 반드시 나카가와와 함께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왔다. 그리고 아쉽다는 듯 서로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또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카가와와도 함께 집에 가도 될까? 언제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행히도 나카가와의 집은 우리 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인데다 멀었다. 내게도 반 친구는 생겼다. 가장 자주 말하는 친구는 미시마 유카라는 아이로 별명은 미키였다. 하지만 당연히 메이만큼의 친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눠도 즐겁다기보다 여전히 서먹했다. 하지만 메이와 나카가와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보였다.
나카가와 말이야. 메이는 툭하면 나카가와 이야기를 했다. 오늘 나카가와랑 이야기했는데 걔네 집도 부모님이 이혼하셨대. 그렇구나.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엄마랑 집을 나왔다나 봐. 메이는 나의 반응은 개의치 않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나랑 닮았어. 그런가? 어쨌든 서로 말이 통하니까. 내 가슴은 술렁술렁 요동쳤다. 닮기는 뭐가 닮아? 부모님이 이혼한 집안 같은 건 흔해 빠졌다고. 내게는 아빠도 엄마도 남동생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는가? 불안했다. 이제는 안다. 내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메이를 나카가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아카리는 오반의 스시마 메이랑 친하지? 어느 날 미키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물었다. 늘 같이 하교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반 친구한테 들었는데 다들 스시마를 싫어하는 모양이더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항상 딱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둘 다 엄청 이상하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나카가와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지만 메이는 이상한 애가 아니다. 특이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메이의 그런 점을 좋아한다. 반에서는 그 두 사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미키에게 말했어야 했다. 오반에서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메이는 내 친구라고. 반에서 있을 곳이 없다면 더더욱 내가 메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 하긴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둘만의 세계에서 즐거운 것 같더라. 그래서 더 튀는 거야. 모두가 그런다던데? 그 애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모두, 모두, 모두. 모두라는 게 대체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모두가 뭐라 짓거리든 말든 나는 메이 편이다. 스시마하고는 아무래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제넘은 참견이잖아. 메이는 내 친구야. 지금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꼭 말할 텐데. 메이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구나. 미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어처구니 없게도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헤어질 때 메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각자 집에 가자. 메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째서? 어째서라니? 반도 다르잖아. 내게도 다른 친구들이 생겼고, 너도 그렇잖아.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나카가와를 특정해서 내뱉은 말이었다. 둘만의 세계에서 즐겁다라는 미키의 말이 가슴에서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난 있지. 메이는 당황한 눈치였다.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난 아냐. 메이를 향해 나는 쿡쿡 찌르듯이 말했다. 더는 그러기 싫어. 우린 달라.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어.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부렸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더는 같이 집에 안 갈 거야. 그렇게 내뱉은 순간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집에 가자고. 메이가 내게 매달리는 상황을. 그러나 메이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살짝 붉어진 눈시울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잘 알았어. 그걸로 끝. 메이와 나의 우정은 끝났다. 오후 5시. 퇴근이다. 나는 극심한 공복을 느꼈다. 그럴만도 하지. 점심으로 먹은 거라곤 주먹밥 한 덩이와 미스 안주뿐이다. 연어 주먹밥은 아직 가방 안에 있다. 배고프다. 그렇다고 점심에 남긴 차가운 주먹밥을 먹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늘 다니는 언덕길로 내려가려다 발길을 멈췄다. 가끔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 배도 고프니 뭔가 사서 먹고 싶다. 회사에서 언덕을 내려가지 않고 큰 길가를 따라 15분쯤 걸으면 전철역이 있다.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자. 그 역에서 전철을 타면 집과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한 번 환승을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뭘 사갈까? 편의점은 지겨운데. 멍하니 생각하면서 걸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구름도 낮보다 많아진 느낌이었다. 두둥실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갈색 타일로 외벽을 꾸민 건물 1층의 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 내부. 이런 곳에 빵집이 있었네. 냄새에 끌리듯 나는 가게 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봤다가 나는 숨을 멈췄다. 메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조금 전까지 줄곧 메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설마 여기에 있을 줄이야. 나는 휙 돌아섰다. 들어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카리! 더는 같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흘렸을 무렵이었다. 나는 딱 한 번 메이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메이의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빵집도 휴업한 상태였다. 메이와 사이가 멀어진 뒤 나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와 함께 있든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미키와도 2학년이 올라가 반이 갈라지면서부터는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얕은 우정이었다. 그런 친구 때문에 나는 메이와 절교하고 말았다. 아니야, 미키 탓은 아니다. 내 잘못이었다. 메이는 나카가와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인다. 어쩌다 두 사람을 발견해도 나는 관심 없는 척했다. 나카가와가 아닌 다른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1학년 5반의 모두가 어떻게 대하든 메이는 착실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항상 메이의 존재가 가슴 언저리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화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메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매일 할머니 병문안을 다니는 터라 메이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메이는 커다란 종이봉투와 책가방을 들고 교복 차림으로 돌아왔다. 메이! 눈이 마주쳤다. 메이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눈썹도, 눈도, 볼도, 입술도 전혀 미동이 없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입원하셨다면서 괜찮으셔? 묻고 싶었다. 그런데 목구멍 안쪽이 얼어붙은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메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메이의 반응을 통해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메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아카리 맞지?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메이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만이지? 중학교 이후 처음인가? 맞아. 6년인가 7년쯤 됐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있지. 이 가게에서 일해. 초록색 앞치마 차림의 메이는 겸연쩍은 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잖아. 가게 문 닫았던 거 기억해? 그럼 쭉 걱정했어. 언젠가 내가 가게를 다시 열 거야.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고 있어. 그랬구나. 메이는 변함이 없었다. 착실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카리는 어떤 일 해? 나? 난 뭘 하며 살고 있더라. 대답할 수 없다. 스스로도 모르겠다. 저기 말이야. 메이가 눈을 내리깔았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미안했어. 그때? 언젠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 적 있었잖아. 그때 차갑게 구는 바람에 아카리가 곧장 돌아가 버렸지. 메이는 조금씩 말을 토해냈다. 사실은 기뻤는데 불러세우지 못했어. 화해하고 싶었는데. 가슴에 따스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메이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고집을 부렸었지. 계속 그날 일이 신경 쓰여서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코가 찡해졌다. 큰일이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참아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쪽은 나였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시 나보다 메이가 훨씬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맞다. 나는 기억이 떠올랐다. 가방 안쪽에서 미스 안지를 꺼냈다. 줄게. 메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이게 뭐야? 활짝 웃었다. 미스 안지 오랜만이네. 요즘엔 파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러게. 예전에 자주 가던 맛과자 가게는 없어졌으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는 통 못 봤거든. 이 과자 진짜 좋아했어. 음,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구나. 메이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 끌며 가게 중앙으로 다시 데려갔다. 미스 안주를 준 답례니까 좋아하는 빵을 골라봐. 내가 살게.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니야, 괜찮아. 그 과자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경품인걸. 메이는 즐거운 듯 웃었다. 우리 가게 빵 맛있어. 카레빵이랑 소세지빵이 인기야. 식빵이나 핫도그 빵도 잘 나가고. 그래. 앞으로는 그 도시락 가게 말고 여기에서 점심을 사갈까? 아니야. 그 도시락 가게 덕분에 메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하잖아. 가슴에 꽉 막혀 있던 커다란 덩어리가 녹아내렸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내일부터 나는 조금은 변할지도 모른다. 따분한 직장이고 아르바이트일 뿐이지만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일하자. 그러다 보면 메이에게도 분명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메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상한 건가? 아니, 이상하지 않다.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존재를 나는 되찾았다.
더는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다. 소중히 여기고 싶다. 따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오늘까지. 내일은 분명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그동안에 우중충한 잿빛 나날을 뒤바꿀 멋진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다채로운 나날이 펼쳐질 거야. 틀림없어. 그런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든다. 지금까지는 매일 그렇게 생각해왔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고 늘 같은 희망을 품은 채 잠들었다. 아마 그런 나날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겠지. 틀림없다. 내일은 다른 내가 될 거야. 진심으로.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